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12월 9일입니다. 한 사이에 벌써 12월도 9일이니까 이제 한 해가 거의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날이죠. 12월 달이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를 통해서,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해 보고자 하는 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도 마찬가지죠, 그죠? 과거의 주가 움직임을 통해서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해 보고자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언제입니까? 11월 15일, 그죠? 작년, 여기 날짜가 나오죠, 그죠? 여기 있군요. 11월 15일, 올해 11월 15일 날의 주가 차트입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날 주가가 53포인트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빵 올랐죠. 자,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와, 53포인트 올랐으니까 이제 급등하겠네. 주가가 날아가겠네. 라고 서둘러서 주식을 샀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본다면 급등하면서 구름대에 닿았죠. 그죠? 구름대에 닿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구름대에 닿았으니까 주가가 급등하기보다는 구름대의 하단에서 저항을 받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죠. 그죠? 자, 그러다가 결국은 주가가 구름대 하단의 저항을 벗어나면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날아갈까요? 이번에는 구름대 상단에 저항을 받으면서 다소간 버벅거릴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구름대 상단의 저항마저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날아갈까요? 제가 내래 여러분들에 말씀드립니다만 구름대를 벗어난 다음에 주가가 바로 날아가기보다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대 근처까지 갔다가 가는 경향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기보다는 이렇게 될 공산이 많다. 실제로 주가가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주가가 날아가기보다는 구름 근처까지 갔다가 서서히 방향을 잡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왜 하느냐? 왜 할까요? 과거 지나간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때 돌아가 봤을 때 우리가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서둘러서 했을까요? 주가가 급등했을 때 옛날에 자, 이때 그죠? 이때 서둘러서 했을까요? 기다리면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죠. 구름 하나 들어갔습니다. 서둘러서 했을까요? 기다리면은 조금만 침착했다면 좀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었죠. 구름 밖에 나왔습니다. 서둘러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두른다. 이 이야기는 조급증에 빠진다는 이야기인데 조급할 필요 없죠. 기다리면은 충분히 물론 추세는 상승세예요.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그죠?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상승세는 분명한데 당장 이 시점에서 다시 볼까요? 당장 이 시점에서 매수하지 않더라도 기다리면은 충분히 조정을 보이면서 또 이 가격보다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죠. 그죠? 그죠? 그렇다고 팔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매도는 아니에요. 왜?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굳이 매수 관점이라도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 우리 사실은 이미 제가 할 이야기는 다 한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구름 밖에 나왔고, 그죠? 이제 주가는 구름 밖에 나왔고,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위에 있고, 그죠? 기준선보다 위에 있고, 구름 밖에 있고, 후행 스팬도 캔들 위에 있고, 모든 것이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상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간 거는 분명한데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그죠? 안 뜨고 찬스만 보일 때마다 어제도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 했고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정을 기다려서 싸다고 생각될 때마다 구름 위에서 매수하면은 그게 찬스이다라고 이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할 겁니다. 뭐,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바로 가기보다는 조정을 받고 가고, 조정을 받고 가고, 조정을 받고 갈 테니까, 그럴 때마다 주식을 조금씩 매수해 둔다면 좋은 찬스가 되지 않겠냐, 좋은 투자가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변동성 지수인데요. 이게 우리 이제 코스피의 변동성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변동성이 구름 위에 있으면은 변동성은 올라가는 거고, 그죠?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고, 그죠? 변동성 올라가는 거고, 주가는 떨어지는 건데, 변동성 주가가 밑에 있다는 이야기는 변동성은 하락하는 거고, 주가는 상승하는 거죠, 그죠? 근데 변동성이라는 게 계속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름대 근처까지 갔다가 구름이 든든한가 안 든든한가 테스트 해보고 다시 갈 테니까 변동성이 급등할 때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오히려 매수의 찬스로 잡으시라. 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변동성은 구름 밖에 있죠. 그죠? 그죠? 구름 밖에 있죠. 구름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졌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구름 근처까지 갔다가 구름 근처까지 갔다가 할 테니까 변동성이 오를 때마다 주가가 흔들리겠습니다만은 그럴 때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찬스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 코스닥인가요? 이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되나요? 아, 코스닥 지수는 뭐 아직까지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하지만 과거에 코스피 지수가 했던 것을 보는 것처럼 반등하다가 구름 상단을 맞고 다시 반등하다가 구름 상단을 맞습니다만 결국은 구름 밖으로 나가겠죠. 그죠? 하지만 나간다 그래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 나가면은 조정을 받고 나가면은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테니까 조정을 보일 때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를 또 줄 거다.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상승 기조일 테니까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되 오른다 해서 추격 매수보다는 그죠? 추격 매수보다는 뭐죠? 어떤 주장? 조정할 때마다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코스닥, 코스피 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삼성전자입니다. 뭐 내내 말씀드립니다만 삼성전자 뭐 7만 원 위에서 이제는 견디지 못하고 매도한 분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럴 필요 없죠. 나갔다가 조정받고 나갔다가 조정받고 나갔다가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공산이 매우 높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굳이 이제 와서는 매도할 타임이 아니죠. 그죠? 오히려 매수 쪽으로 가야 될 거다.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이닉스도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나갔다가 조정받고 나갔다가 조정받고 나갔다가 조정받으니까 이럴 때마다가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차전지 관련 주들은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LG엔솔 아직은 좀 구름 아래쪽이니까 얘가 이걸 뚫고 날아가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구름 밖으로 나오더라도 바로 가기보다는 또 어떻게 합니까? 조정받고 할 테니까 여전히 아직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뭐 삼전이나 그죠?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구름 밖으로 나와 있는 또 뭐가 있나요? 기아차 그죠? 기아차 뭐 이런 것들이 차라리 나왔다가 조정받고 나왔다가 조정받으니까 차라리 기아차 그런 종목들이 2차전지 관련주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차라리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기가 훨씬 더 편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어떤가요? 네이버 이제 구름 밖에 나왔죠. 그렇죠? 이 네이버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와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가 조정 보일 때마다 매수의 찬스가 될 것 같다. 네이버. 카카오는요? 마찬가지죠, 그죠? 카카오 나갔다가 아이고, 카카오 왜 이래? 드디어 카카오, 드디어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나왔다가 조정받고 나왔다가 조정받고 나왔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카카오도 그 길고 기나긴 조정의 터널에서 이 구름 밑에서 헤매던 소위 암울한 암흑의 터널에서, 그죠? 그늘에서, 음지에서, 다시 말해서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양지로, 그죠? 광명으로, 다시 말해서 상승세로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카카오 네이버 괜찮다. 이제는 카카오 네이버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2차전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괜찮네요. 그죠? 에코프로 BM 드디어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이것들은 괜찮죠. 하지만 아직도 에코프로는 구름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LG 화학도 구름 아래쪽에 있고, 삼성 SDI도 구름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바닥 아닌가? 이제 다시 구름 위로 올라갈 테니까 지금 사면 되지 않겠냐? 나중에 결과론으로 가서 구름 밖에 나갈 때, 내가 그때 사고 싶었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혹시 이럴 때라면, 삼성 SDI 혹시 여기 이럴 때라면 구름 밑이라 그래서 매수하는 것은 여전히 오랫동안의 시간이 필요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구름 밖으로 나가는 전초 단계인지, 혹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럴 때처럼 여전히 구름 밑에서 헤매는 때인지는 우리는 지금 어딘지 확실치 않잖아요. 그죠? 언제 합니까? 구름 밖으로 나가면, 그때가 바닥이구나. 비로소 하니까 이때는 알 수가 없으니 우리는 여전히 아직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관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서두를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구름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구름 안에서 헤맬 것이고, 구름 밖으로 나가더라도 조정을 받을 테니까 그때 가서 구름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가서 매수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다. 2차 전지 관련주도 다 똑같죠. 그죠? 포스코 퓨처엠 여전히 구름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에코프로 BM 정도만 이제 구름 밖에 나왔지, 다른 정보들은 아직까지 멀었으니까 그런 정보들은 기다려 볼 만하죠. 자, 바이오 관련 쪽만 좀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삼성바이오 어떻습니까? 멀었죠. 그죠? 셀트리온은요? 나왔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여러분들에게 셀트리온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나왔다가 조정받고 나왔다가 조정받고 나왔다가 조정받고 나왔다가 조정받을 테니까 이럴 때가 구름 밖에서 구름 나왔을 때 굳이 여기서 매수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구름 밖에 나왔을 때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면 됩니다.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면 됩니다. 이때 매수하지 않았다고 억울해할 필요 없죠. 조정을 받을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들도 같은 관점에서 대응하시면은, 원리만 알면은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코스피 지수도 현재 어떻습니까? 코스피 지수 구름 밖으로 나온 상태이다 보니까, 그죠? 구름 밖으로 나온 상태이다 보니까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 없고, 조정을 보일 때마다 매수하면은 좋은 투자가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